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보도록 할 텐데, 카카오뱅크 우리 무료방 공략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제가 공략주로 안내를 드린 거는, 여기 보시면 12월 9일 공략주로 안내 드린 카카오뱅크입니다. 일단은, 기업성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대출 성장률 개선된다, 플랫폼 가치 제부가 이런 말씀 좀 드렸었고, 성장주로 분류되는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고점 대비 81%가 하락한 상황에서 과도한 주가 하락이 회복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 투자 관점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94,400원 수준에서 9만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저점까지는 거의 뭐 80% 가량,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수준에는 70% 가량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는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그리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업이에요. 은행 관점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뭐 가치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퍼가 PER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죠.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평가. 근데 성장주로 봤을 때는 지금 80%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인상이 되면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낮아진다. 약간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은행 대출 개선율도 높아지고, 뭐 물론 이제 과도한 긴축은 악재가 되겠지만 속도 조절을 하는 것들은 호재가 아닌가. 은행 업종의 성장주를 받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80%가 떨어졌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수익 구간이 왔어요. 12월 9일이 이날이죠. 12월 9일 이후에 종가로 치면은 종가 28,100원 종가로 쳐서 28,100원. 자,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여기에서 자, 안 잡히네. 자, 여기 저점이 28,100원 수준입니다. 여기 종가 12월 9일 28,100원. 종가도 종가. 그리고 고가가 29,500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4.9%, 약 5%가량 수수료 제외하고 한 4.5%가량 수익 구간이 좀 왔어요. 무료방에서 공략주로 안내드린 기준, 우리 뭐 공략 방법이 있는데 룰이 있죠, 룰이. 그 룰에는 수익으로 이제 표시를 하기에는 뭐 충분히 그만큼 이제 수익 구간이 오긴 왔습니다. 애초부터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4% 룰. 거기에는 일단은 수익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거를 뭐 물론 수익 구간이 왔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한 9%, 10% 가량 저가까지 10% 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대응 방법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할 거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은행 기업이니까 우리 금리의 얘기를 좀 빠질 수가 없겠죠. 성장주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산테렐리 기대감들이 좀 꺾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산테렐리 기대감을 꺾었다. FOMC 점도표. 저는 여기서 좀 웃긴 게 말이죠. 우리가 파월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파월은 물가를 낮춰야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죠. 시장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을 파월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기준금리 일단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상향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 3월 금리를 0.25% 인상을 해 제로금리 시대를 끝을 냈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다음에 지금 이제 빅스텝을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일단 이 금리가 4.25에서 4.5, 그리고 최종금리 내년 말까지 5에서 5.25%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를 좀 5.1%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긴축 기조 당분간 유지한다.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긴축을 유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최종금리를 5.1%까지 유지를 하겠다. 자,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전망에 중간가스는 5.1%로 집계됐다.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5.1%를 전망을 최종 패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드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틀리죠. 5.1%로 전망을 하니까 5%에서 5.25 전망을 하는 거죠.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리는 4.25에서 4.5%. 현재 금리는 이 정도입니다. 빅스텝을 진행을 해서. 자, 기준금리 4에서 4.5%에서 올렸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자, 우리 여기 보면은 패드와치라고 해가지고, CME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패드와치 툴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4.75에서 5% 확률을 2023년도 3월 22일까지 55%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이 동결을 할 거다. 47%. 이 동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6월 동결, 7월 동결, 그리고 물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9월 달부터 32%, 34%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 하락이 이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된다면, 물가가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9월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로 볼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7월, 9월까지 34%로 보고 있어요. 제일 높은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그러면 이제 4.25까지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11월 아니면 9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FOMC 직전에는 어땠을까요? 직전에는 여기 지금 3월에 5%에서 5.25 지금 보고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FOMC 직전이었습니다. 이 12월 14일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4.25, 4.5 여기서 73% 확률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4.75 빅스텝이잖아요. 빅스텝 51% 빅스텝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가능성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이비 스텝 25%가량이 상승을 하고 동결 7월 달까지는 5%에서 5.25 최종 금리를 5.25까지 봤던 거예요. 7월 달까지는 5.25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이게 FOMC 이번 12월 14일 FOMC 직전이었어요.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 다음에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야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야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9월에 동결이 될 거야. 근데 가속화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4.75에서 5%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4.75에서 5%까지 지금 지금 이 구간이니까 4%에 4.25 구간이니까 빅스텝 다음은 베이비 스텝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고 7월 달부터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더 늘려놨어요.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5.25까지 패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5.25까지 얘네들이 5.1%까지 중간값으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오히려 FOMC 직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5.25까지 이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금리 여기서 파월이 강한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했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리고 이제 이 2월 1일에 또 FOMC가 있습니다. 2월 2일. 근데 지금 이제 4.25에서 4.5로 올렸잖아요. 지금 금리가 4.25에서 4.5잖아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베이비 스텝이 73%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아니겠지만 긴축 강도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2월 14일 이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새로 데이터가 변경이 된 거예요. 12월 12일에는 가능성들이 빅스텝, 빅스텝이 5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5pp가 인상이 베이비 스텝이죠. 75pp, 73% 가량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시장이 파월이 얘기를 한 거랑 결론은 파월이 얘기를 한 거랑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거랑은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월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은 파월은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자, 물론 이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김범수 개인회사 검찰 고발, KQ브 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이거는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지주사 K큐브 홀딩스가 금산분리를 위반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으면서 악재로 반영이 됐고 주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자, 제가 대응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라이브에서 안내를 드렸었어요. 이거는 이번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않고 그 대응 가격들 보신 분들은 거기 가격들 안내 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촬영은 좋아요 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